진짜 뉴스킹. 오늘도 어김없이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오늘은 MC 장원께서 또 나와주셨습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비도 이렇게 많이 오는데 네. 오시는 길 불편함이 없으셨습니까? 아, 저는 그 아파트에서 나오는데 네.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차가 막히더라고요. 지하 주차장에서부터요? 어머, 세상에. 그래서 차를 버리고 네. 이제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네, 일산에서. 아, 일산에서? 네네네. 큰일 났네. 아닙니다. 아니 이게 네. 출연료가 더 아니요. 택시비가 더 나오는. 상관없죠. 예. 아, 왜 거기 살아? 왜 거기 살아? 네? 그러니까 본인 탓이에요. 제 잘못입니다. 일산에 살고 있는 제 잘못입니다. 농담이고요. 예. 네. 저도 이제 판교 쪽에 사는데 네. 전 아침에 좀 일찍 다른 방송 그러니까 때문에 항상 일찍 나오시잖아요. 와 비가 어마어마하게 와가지고 그러니까. 불안했습니다. 예. 오늘 다들 좀 조심. 그러니까 비가 예. 이게 게릴라성 폭우라 그러잖아요. 네. 이게 계속 오는 것도 아니고 예. 어느 지역에는 엄청 오다가 어떤 지역은 안 오고 맞아요. 너무너무 조심하셔야 돼요. 예, 아니 네. 도림천 홍수 특보 네. 막 이런 예, 얘기를 맞습니다. 들으면서 제가 무서워요. 예 와서 정말 서울 오늘 또 중부권에 물폭탄 네.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항상 어디서든 안전 네. 예 안전. 조금 늦어도 좋으니까. 예, 예. 네. 아, 오늘 같은 날 안전하게. 지각하는 거 좀 예, 사장님들 이해해 주시죠. 이해해 주시고 차장 자기도 지각할 걸? 그렇죠. 사장도 지각하는 네. 날이니까 네. 예, 오늘 같은 날은 좀 서로 양해하시고 네. 예, 짜증이 나시더라도 조금 예, 맞습니다. 예. 다 같이 고생하는 네. 날이니까 예. 무엇보다도 인명 피해가 없길 좀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 최혜병 사건도 작년 이맘때쯤 이 딱 수해 이때. 맞습니다. 예, 딱 때문에 요맘때예요. 예. 그러니까요. 예. 일주기가 이제 오고 있는데 네. 수해 이후에 이제 복구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구조작으로 변경이 되면서 그 일어나지 않아도 될 그 사고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비가 많이 오는 거 보면서 걱정도 되고 또 작년 그 최혜병 사건이 자꾸 또 상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작년에 내성천가 네. 너무 많이 와서 수색 작업을 하다가 이제 최혜병이 이제 이런 끔찍한 참담한 사고를 당하게 됐는데요. 내일이 일주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7월 내일이 19일. 일주기고요. 내일 일주기에 저녁 6시에 광화문 동화문 면세점 앞에서 군인권센터 등 시민사회가 함께 주관하는 집회 있습니다. 비가 좀 오더라도 함께 시민들께서 힘을 보태주시면 정말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내일 네. 청문회 있으니까 또 편의점 네,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의점 또 국회 팝업으로 열리죠. 네, 여기 네. 편의점은 뭐 편의점이야 대단하세요. 진짜. 네. 네. 정말 팝업 스토어가 열리더라고요. 네, 막 가. 근데 우리 장윤선 기자님이 네. 참 열정적인 게 네. 네, 진짜 나는 일단 체력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좋은 걸 많이 먹었어요. 네, 엄마가 좋은 걸 많이 먹였어요.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편한데 네. 기어코 나가셔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네. 정말 힘든 일을 네. 좀 하시는 네. 것 같습니다. 나중에 출구 전략도 세워놓으셔야 됩니다. 다시 어떻게 다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근데 지금은 또 시국이 시국인지라 네, 그러니까요. 장윤선 기자님이 이렇게 발로 뛰시는 거에 대해서 시청자분들한테 기대치가 사실 높아요. 네. 예. 시청자분들한테는 사실 굉장한 복이죠. 네. 직접 나가서 인터뷰해 주시고 저만 해도 제가 하는 방송보다 그 뛰는 모습을 보고 있다니까요. 제 방송을 봐야 되잖아요. 유튜브 생방송이면 그걸 봐요. 장윤선에 간다 이걸 보자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뭐 중요하냐. 뛰는 간 보자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지훈아 같이 가자. 같이 갈까요? 아니 근데 이 기자라는 직함을 달고 계신 분들이 네. 이렇게 발로 뛰면서 취재를 해야 된다고 의뢰인들 당연히 생각하시는데 그렇죠. 요즘 그렇지 않잖아요. 발품 안 팔아요. 앉아서 커뮤니티 글 긁고 오시고 네. 네. 그냥 뭐 이렇게 인터넷 댓글 가지고 기사 쓰시고 이런 네. 기자들의 모습을 좀 보다가 네. 장윤선 기자님 이렇게 실제로 나가서 발로 뛰는 모습 보면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나라 언론인 기자님들이 네. 다 그런 건 아니구나라는 희망을 보게 되니까 막 그 낯이 뜨거워서 앉아 있을 수가 없는데 네. 많은 기자들이 그렇게 현장을 뛰어다니고요. 뭐 네. 저만 그런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기자들이 다 현장을 뛰고 있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면서 네네. 여기까지 좀 네. 망상하게 하는 이야기도 많이 있잖아요, 솔직히. 네, 그런 경우 보면 저도 좀 화는 나긴 하는데요. 네네. 네, 꼭 그렇지만은 않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뛰는 기자들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가 재헌절이었는데 네. 국회 개원식은 안 열렸어요. 네. 예, 그리고 지금 국회는 계속 투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다. 상당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공식적으로 대화를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다 열어놓고 합의하는 만큼 하자.
윤 대통령이 응하겠습니까, 박 변호사님? 자, 응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자, 어째 좀 눈에 띄는 게 7월 17일 제헌절입니다. 네. 헌법을 만든 날이고요. 제헌절이 아마 조선이 건국 그 무렵으로 아마 제헌절을 잡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실제로는 48년도 50 총선거가 있고 7월 17일 날 헌법 만들면서 그렇죠. 이제 그때 있었던 네. 7월 17일 뭐 아마 몇 해 전까지는 공휴일이었어요. 네. 지금은 공휴일은 아니고 또 다시 공휴일이 된다고 하는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국회 개원식이 네. 하다못해 지난번에 재헌식 직전에 전날 됐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개원식이 없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맞아요. 이래 되면 정기국회 할 때 선서도 못하고. 대통령이 와서 얘기하거든요. 그런 거 그렇습니다. 있어야 되는데 상황상 뭐 이거는 네. 뭐 여야 중에 특히 여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만날 수 있는 상황인지 의문스럽기도 하고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의 이제 기자회견 요 네. 부분이 좀 눈에 띄긴 한데 네. 그래서 저는 의미가 있을까 싶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정을 풀어가야 되는 거는 네. 여당입니다. 여당이 더 나아가서 대통령이 해야 되거든요. 야당이 풀 수 없어요. 네. 풀어지지도 않고. 국회의장님 못 풀어요. 당신이. 네. 그래서 이건 사실 큰 의미는 없다. 의미는 없다. 저는 그냥 선언적 의미 정도. 선언적? 네,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제안을 했다라는 선언적 의미 네. 그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대통령이 당연히 받아야 될 법안 같은 경우도 모두 다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 마당에 네. 사실 이 4년 중임제라는 게 굉장히 무게감이 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걸 받을 리 없고 만약에 네. 진짜 만약에 받는다고 하더라도 네. 거래 조건이 굉장히 복잡하겠죠. 그러니까요. 물밑에서의 거래 조건이 솔직히 없지 않을 수 그렇죠. 없을 수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보기에도 사실은 의장의 이런 제안을 그냥 귀등으로도 잘 안 들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지금까지 해온 상황을 보면 대통령이 더 적극적으로 싸우자라는 태도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모든 원인이 자꾸 이상하게 우리가 협치 얘기를 하는데 네. 모든 사람이 대통령이 해결하면 끝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거부권 모든 행사 안 책임이 여기 하면. 다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대통령이든 제가 만약 집권하는 쪽이라면 거부 행사 안 할 테니까 받을 걸 받아요. 이게 밀당 정치거든요. 네. 이때부터 시작하는 거. 야당이 할 수 있는 건 일도 없습니다. 야당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송해요. 야당 필요한 거지만 네. 정책을 국정을 운영할 때는 사실은 큰 의미로 야당이 뭘 할 수 있지 않고요. 국회의장이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제안이 차원이고 그 제안은 죄송하지만 본인이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네. 알면서 한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시간 끌기밖에 안 돼요. 결국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 지금 뭐 우리 방송법까지 얘기를 하겠지만 네. 방송법 얘기하고 뭐 그 공영이사 선임하는 거 정제라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어떤 상황으로 비춰지냐면 결론적으로는 시간 끌기가 되는 거고 여당한테 유리해지는 거예요. 야당이 투쟁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늘어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결국 그래 돼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키는 집권 여당 대통령이 갖고 있는데. 근데 지금 당장 뭐 방송사법과 관련해서도 다 중단해라. 그러니까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한 고민정 최고는 그러면은 그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중단해야 되는 거냐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제가 보기에 지금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묻고 따져야 될 이슈가 너무 정해졌어요. 많고 24일, 25일 그러니까 이틀간 일단 진행하는 하기로 걸로. 했는데 그거 그러니까 뭘 멈춰? 헛소리로 보이는 거예요. 할 협력 능력도 안 돼. 제안 같은 거 뭐 내가 제안할게요. 싸우지 마라. 이게 뭔 의미가 있나요? 예. 관철도 안 될 건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건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효용이 있는 건지를 본인이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결국 이렇게 되면 고민정 의원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뭔가 다 미뤄지고 늦춰지는 효과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지지자가 봤을 때는 아마 민주당 지지자들은 또 추미애 의원식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네.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일단- 이제 5.18 헌법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실 공약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좀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직접 얘기하신 것부터 안 지키시는 분이에요. 자기가 예. 자기가 얘기한 것부터 안 안 지키시는 지켜. 분이에요. 야. 공정과 상식이 제일 안 지켜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네. 예. 그러니까 협의해서 될 상황이면 벌써 됐어요. 하나도 안 되는데 뭘 협의를 하고 네. 뭘 해요. 근데 우원식 의장은 일단 일주일간의 시간을 줄 테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명분 쌓기 같아요. 일주일 시간 주고, 뭐 일주일 다 그냥 시간 더 낭비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 봅니다. 예, 일주일 시간 더 낭비하는 거다. 더 쏘가요. 그 뭐 얼마나 쏙습니까? 일주일 만에 만약에 하면 내
뭘 걸지? 500원? 500원 걷게 진짜. 근데 이 의원실 국회의장으로서 이런 제안을 했다라는 거는 분명히 이제 남는 그렇죠. 이야기니까. 맞아요. 그런 선언적 의미까지만 있는 거지 그 이상으로 나가기 없어요. 네. 쉽지 않을 것이다.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 네. 뭐 몰라요? 예. 지 몰라 몇 년 동안 아직 모릅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뭐? 아니 제가 답답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나도 알겠는데 네. 그 정치를 그만한 사람이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일주일 시간 벌어준 거예요. 또 가니까 또 고민형 같은 사람도 청문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미디어 토마토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민 54.1%가 이거 윤석열 탄핵소추 청원 국민청문회 해야 된다. 과반 이상이 해야 된다라는 주장인데 여당에서는 왜 이렇게 반대가 심한 거예요? 이게 네. 제가 이제 아침에 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뭐 진행하다 조사 좀 왔어요. 하고 네. 네. 뭐 이제 전문가들 들은 얘기 얘기를 또 여기 좀 하면 예, 제가 예. 뭘 알겠습니다. 오늘 아유. 여기서 두 번째 하면 세 번째는 더 자세하게 얘기해. 세 번째 가면 세 번째 어디입니까? 더 자세히. 장윤선 것도 듣고 당원 것도 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세 더 번째 좋아져. 완벽해집니다. 세 번째 사실은 갈때 정해져 있어요. 네. 기대해 주십시오. CBS 쪽입니다. 여기를 세 번째 했으면 좀더 완벽하게. CBS 가면 완벽해집니다. 네. 한판 승부 근처에 갑니다. 자, 이게 사실 조사를 해보니까 50대 40이 나왔거든요. 아, 그만큼 매우 정치적 이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그 내부 세부 데이터입니다. 네. 민주당 지지자가 탄핵 이거 청문회 찬성 몇 퍼센트 아십니까? 92%입니다. 92%. 자, 또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가 이 반대 몇 퍼센트 아십니까? 92. 87%입니다. 87%. 그러니까 배신자들도 있긴 해요. 네. 민주당이 한 8%, 네, 네. 국민의힘 한 10몇 프로 네, 있긴 네. 한데 이건 지금 정치 이슈로 돼버린 거예요. 아.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냥 내가 해결. 지지하면 탄핵해야 되고 이쪽 지지하면 탄핵하지 않는 이런 구도로 가는 거고 그래서 사실 6대 3이 되고 7대 6대 3이 많이 되잖아요. 네.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로 이런 거 보면 그때는 중도의 어떤 그것들이 반영되는 건데 요 탄핵 관련된 거는 국민의힘 쪽에서 특히 국민의힘 지지자가 강력하게 이건 안 돼야 된다. 왜냐하면 불과 5년 전에 2016년 17년도에 박근혜 탄핵을 겪었기 때문에 예. 매우 여기에 컴플렉스나 이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히스테리 트라우마 그렇죠. 있는 것 트라우마가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 네. 때문에 40%까지 올라간다고 보면 될 것 아,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윤희용 센터장 얘기입니다. 윤희용 센터장. 전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국민적 관심사가 됐고 사실상 이게 일반 명사 비슷하게 된 거예요. 탄핵을 그동안 사실 작년 이맘때만 생각하더라도 어떻게 대통령 탄핵을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집회 나가서 탄핵 얘기하면 상당히 이제 불경으로 예, 막 그게 난리 했었는데 났었잖아요. 예, 지금은 사실 국민의 과반 이상이 이거 탄핵 청문회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어찌됐든 내일 청문회가 또 굉장히 뭐 이목이 네. 집중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국민들 보시기에도 너무 아이러니한 상황이잖아요. 네. 방통위원장의 이준수 후보가 이제 자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거 동물보호협회 협회장의 도축업자가 하는 거랑 너무 이게 이 말이 아이러니가 안 너무 돼. 말이 안 되잖아. 아이러니가 네. 너무 심하잖아요. 그렇죠. 뭘 의도하고 거기 앉혔는지까지도 너무 잘 보이는 네. 인사 투명해. 아니겠어요? 너무 투명하잖아. 투명해. 아, 너무 얘가 너무 너무 좋아서 네. 나도 그런 거 하나 생각해보면 생각나기 예컨대 네. 절도 방지하려고 도둑놈을 이거 너무 심한가 이거는? 아니 이거 너무 이 두 분이 심한가? 짤쇼하잖아요, 짤쇼. 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 두 분 보면서 웃습니다. 다행입니다. 너무 그러기 웃겨. 위해서 있는 오창석 방송입니다. 너무 웃기더라고요. 네, 오창석 아 나중에 세 분이 한번 같이 나오세요. 저희한테 오창석 스페어 같은 인간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농담이고요. 어. 없으면 안 될 인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분이던데. 매우 중요합니다. 포션이. 오창석 네. 없으면 안 됩니다. 네, 제일 마지막까지 웃기던데. 짤쇼 합류를 고민했던 게 오창석이었거든요. 아, 우리 기다렸습니다. 막내지만 기다렸어요. 제가 오창석 들어온다는 얘기 듣고 존댓말 했습니다. 고맙다. 고맙습니다. 오창석님. 이렇게. 오창석님. 이제껏 존댓말 써본 제가 첫 번째 그때입니다. 감사해요, 오창석. 하여간 이 두 분만 나오면 굉장히 즐겁고 재미있게 시사평론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인데요. D-5. 사실 막 폭로가 와 거의 역대급 폭로인데
방금 전에 뭐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 나경원 후보가 어제 CBS 와 폭탄 발언을 이제 한동훈 후보가 한 거 아니겠어요? 네.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경원 후보가 개인적으로 자기 법무부 장관일 때 그 패스트트랙 때문에 이제 자기가 지금 재판 받아야 되는데 공소 취소를 해달라나? 부탁했다고 네. 개인 사건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이제 비판을 했는데 그 표정이 장난 아니었어요. 네. 할 말 못할 말 분별력이 없다 한동훈. 예. 그리고 이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맹비난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같은 당 할 수 있겠어요? 자, 이게 전당대회가 이제 평가는 이렇습니다. 자폭 분당대회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폭이라는 것도 있고 이거 나중에 끝나면 분당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 시작 자체는 문자 익십 네. 두 번째는 장해찬 등장과 함께 댓글팀 여론조선 급기 어제는 지금 뭐야 서로 네가 범죄지 나도 범죄야 이런 서로 법률가 입장에 봤을 때는 안타깝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두 사람도 법률가예요. 그 두 사람도 서울대 출신인데 법률가들인데 둘 다 서울대 법. 내가 죄 지졌어 너도 죄 졌니 우리 같이 죄 졌어 우리 감옥 갈까? 우리 모두 죄인 뭐 이런 이게 느낌. 뭐예요 이게 위아더 죄인. 위아더 죄인. 와 놀랍습니다. 자 부정청탁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김영란법이라 얘기하죠. 네. 그게 우리가 일반인들 알려진 거는 뭔가 선생님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언론인 세 직종이죠. 네. 뭔가 대가 따지지 않고 돈 받았을 때 처벌받는 걸로만 알려져 있어요. 그건 뒷부분이에요. 네. 부정청탁 및 수수금지법이에요. 네. 청탁도 안 되고 네. 받는 것도 안 되는 안 돼요. 거예요. 앞부분이에요. 부정한 청탁이 뭐가 있냐면 대표적인 게 재판 청탁하는 거예요. 재판 청탁. 몰라요, 너희들 그거 진짜? 그래서 재판 봐달라고 청탁한 거죠. 네. 공소 취소는 뭐냐면 네. 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검사가 기소해놨는데 보니까 잘못 기소한 거예요. 검사들 절대 잘못 기소해도 모른 척해요. 네. 모르죠. 그렇죠. 2년 구형합니다 하면 딱 도망가는데 정말 누가 봐도 정말 창피하게 잘못 기소했을 때 네. 공소 취소합니다. 어. 공소 취소하면 재판 없어집니다. 어. 매우 검사한테는 자존심 상한 일이고 예. 매우 잘못된 검사가 네. 봤을 때는 예. 그것을 지금 부탁했다는 거예요. 나경원 후보가. 나경원이. 그러니까 한동훈이 그 얘기를 하니까 야, 나경원 제 사건도 아니고 본인 사건 맞아요라고 막 싸움 났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서로 부정청탁법 위반이 되는데 네. 그걸 신고를 하면 신고할 의무가 있거든요. 권익위에 네. 그걸 또 안 한 거죠. 법무장관 안 한 거예요. 예. 이런 상황에서 서로 한동훈 입이 문제다. 한동훈 네. 홍준표 시장 네. 얘기하고 네. 오히려 범죄 저질렀는데 예. 오히려 다른 얘기를 하면서 논란이 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위아더 월드가 위아더 죄인, 이제. 위아더 죄인. 야. 아니,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자폭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 자폭 공격하면 생각나는 게 이제 가미카제 특공대 생각나지 않습니까? 2차 대전 때. 근데 이 가미카제 특공대가 등장한 시기가 보면 2차 대전 거의 막바지예요. 네. 일본이 네. 이제 완전 폐색이 짙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왔던 게 그 가미카제 특공대였습니다. 예. 지금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금 진짜 이제 자폭 테러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모든 사안이 보면 본인도 엮여 있어. 그러니까. 그리고 옛날에 이명박근혜가 대선 후보 자리를 두고 경합할 때는 그때 서로를 향해서 공격했던 것들도 나중에 이제 다 사실을 밝혀지고 그것 때문에 감옥도 가셨지만 네. 사안이 굉장히 복잡한 사안들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사안에 대해서 수사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그 가치 판단하는 것도 사람마다 기준에 따라도 달라질 수 있는 사안들이었기 때문에 네. 이미지 타격은 입힐 수 있으나 뭐 바로바로 이렇게 밝혀질 수 없는 사안들이었어요. 근데 요즘 하는 이야기들은 굉장히 심플하고 깊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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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 여론조사팀을 운영했느냐 네. 이거 밝혀내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네. 그리고 장해찬 씨가 본인이 직접 가다 예. 거기 그 안에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위중하다고 생각하면 너 가서 자수해. 이러잖아요. 본인도 거기에서 문자를 받았고 몸담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리고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도 내가 받았다는 거잖아 예, 청탁을. 그렇죠. 그러니까 밝혀내기가 너무 쉬운 사안들이고 예. 그게 사실이 밝혀졌을 때 타격이 명확한 이야기들만 계속 등장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예. 장원 씨가 뭐 수사도 안 해본 장원 씨가 얘기할 정도잖아요. 또 군검사 그렇죠. 군검사. 제가 네, 또 수사 좀 군판사도 해봤어요. 수사 좀 해봤죠. 네. 장군 진급 네. 비리 사건 수사도 해봤고 네. 네. 매우 간단합니다. 매우 간단한. 지금 장원 씨가 얘기한 것처럼 특히 지금 이 사건 자체는 금방 드러납니다. 금방. 수사가 너무 쉽잖아요. 너무 그죠? 쉬워요. 네. 지금 장원 씨와 둘이 네. 특검 임명해주면 네. 둘이 가서 저는 다 필요 없어요. 장원 씨 오창석 저 특검 보고 시켜줘. 시켜줄게. 너 시켜줄 테니까 장원 씨하고 정장 입고 오창석 정장 입고, 하고 내가 예. 특검
특검하고 아니, 또 특검보. 비웃을 것 같지만 제가 특검 자격이 됩니다. 어. 법조인이요. 15년 넘게 했거든요. 이래 보여도 엄청 오래 했어요. 좀 하면 수사관이 아니라 특검이에요. 한다면 박특검. 박영수예요. 박영수. 두 명이면 돼. 인건 구병이 많이 돼. 안 아이고 그럼 간단해. 자꾸 네가 알아서 하면 돼. 네가 하락한 거라면 다 잡아내요. 너무나 쉬운 것들을 너무나 쉬운 것들을 금방 밝혀낼 수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합니다. 장해찬만 부르면 돼요. 장해찬 불러서 빵 같은 거 몇 개 주면 장해찬 다 얘기할 것 같아요. 빵 같은 너무나 거 몇 개 답답합니다. 주면. 그래서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자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 한동훈이 그만큼 대세가 돼서 불안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또 한동훈 입장에서도 본인은 방어만 되는데 또 공격하는 과정에서 공소 취소 이 얘기를 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그 저는 앞으로가 전당대 끝났을 때가 더 주목을 해야 된다. 이 봉합 어렵습니다. 봉합이 어렵다. 이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그러잖아요. 네. 지금 국힘님 선무당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지금. 아니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갑자기 전선을 확대시켰어요. 아니 지금 며칠 안 남은 상황에서 지금 전당대회가 며칠 안 남은 상황에서 나경원 후보는 사실 입장이 좀 애매했거든요. 모두 까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한동훈 후보와 완전 완벽하게 척을 지고 반환은 벽을 치우지 않았어. 근데 원희룡이 반환이. 근데 그렇죠. 갑자기 한동훈 후보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나경원도 절대 돌아올 수 없는 강 너머로 보여버렸단 말이야.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그러니까 아니, 이 전략적으로 정치 전략적으로 보면 한동훈 너무 바보 같은 짓을 하고요. 그렇지, 맞아요. 있을 수 없는 이거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 또 비대위원장 하면서 특히 법무부 장관 할 때 특기가 있습니다. 특기. 특기? 한동훈 특기가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한동훈 하려고 하면 이렇게 흉내 좀 내. 제가 민주당입니까? 이게 뭐 이렇게 하는 건데 한동훈 위원장 후보의 가장 강력한 특기가 남의 약점을 물고 늘어뜨리는 겁니다. 어떤 질문 해봐요. 아무거나 해봐요. 아무거나요? 네, 아무거나. 아니 그 방송 중에 갑자기 그런 중대한 상황에 갑자기 까시면 어떡합니까? 장원 씨는 개그맨을 맞습니까? 뭐 그런 얘기. 뜬금없이 다른 얘기 한다고? 딴 얘기를 하는 딴 거예요. 얘기를. 공채 개그맨 맞습니까? 인기는 있었어요? 뭐 이렇게.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게 특기인데 이 약점 잘못 물고 나경원의 약점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기계적으로 그 습관이 나왔구나. 거기까지 나와. 공소취소 선박 있죠? 이거 한 거예요. 여기서 저는 잘못했다. 호흡이 짧으니까 생각도 짧으셨구나. 매우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저는 나경원은 건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보기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 참는 성격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맞아요. 요만큼이라도 본인에게 그 불리하거나 그 안 되는 상황에서는 이게 일종의 이제 되치기로 물어본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에 네. 대해서 구속영장 발부가 결국에는 기각이 됐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당신의 책임이 있지 않냐라는 나경원 후보의 질문에 대해서 받아치는데 이거를 그거예요. 나경원의 약점으로 받아치는 거예요. 그럴 근데 필요 없는 이것은 거잖아요.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둘 다 감옥 갈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할 때 그 쇼츠가 많이 돌았어요. 어느 편의점 가서 네.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요. 뭐 이런 네, 게 맞아요.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 이재명 얘기를 해야 돼요. 네. 이재명 얘기 답하기가 곤란하니까 남의 약점이나 그걸 공격해 버리는 그렇죠. 거예요.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네 문제가 더 크거든. 그러니까 이게 엄청 잘하는 방식으로 보이지만 네. 이번에 한해서는 자폭으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후보가 당 대표가 될 수도 있고 한동훈이 네. 뭐 그렇겠지만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다. 말하는 방식 자체가 남의 약점을 건드리는 거니까. 근데 어제 그 CBS 토론을 보면 한동훈 후보의 워딩이 굉장히 셌어요. 나경원 후보를 향해서 지금 말장난하시는 네. 겁니까? 뭐 그리고 뭐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거는 좀 수위를 넘는 거네. 네. 나경원 후보가 말을 하다가 너무 기가 막히니까 말을 끊고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어이없어 하면서 지금 내부 총질하시는 거 아닙니까? 뭐 네. 이런 식의 몰상식하신 질문이네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선배잖아요. 네. 예, 나경원 후보가 상당히 선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없어요. 물불 안 가리고 혹시라도 본인에게 다가올 어떤 그 뭔가 좀 약점 혹은 또 문제적 상황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바로바로 다 이거를 쏴야지 안 그러면 이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한동훈 후보도 핀치에 몰렸다라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죠. 네. 본인이 지금 조급하니까 네. 그 뒷일 생각 안 하고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큰 버릇이라고 보거든요. 검사를 하면서 모든 상황을 좀 게임하듯이 누가 이렇게 공격하면 난 이렇게 공격하고 네. 제 공격을 막을 방법이 없으면 다른 걸로 옆으로 치고 뭐 이런 검사 때도 그랬고 법무부 장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뭐 예컨대 이탄희 의원이라든지 기억나 뭐 김남국 의원, 뭐 최강욱 의원 법사에서 질문을 하게 되면 다 그런 식으로 제가 그랬습니까? 그건 민주당이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방식이 그 습관이 네. 뭐 저도 장원 씨 말 동의하는데 이걸로 해가지고 제압을 해야 되겠다. 안 되면 난 무너질 수 있다. 그런 어떤 습관적인 것들이 나온 게 아닌가. 근데 생각이 검사와 들어요. 피의자의 관계에서는 그런 식의 전략이 통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렇죠. 일단 검사는 우위에 있으니까 검사는 리스크가 없습니다. 피의자의 심리만 갖고 놀면 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둘이 동등한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검사가 피의자 다루듯 하다 보면 본인도 리스크를 감내해야 한다는 사실을 자꾸 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 방금 전에 뭐 단독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요. 나경원, 원희룡, 당대표 최고위원 모두 단일화 싹 다 없다. 제가 보기에 와 네. 이거 완전히 3파전, 4파전으로 가고 네. 있는데 그러니까 3명이 합쳐도 한동훈 후보 이기기가 어려운 구도인데 근데 단일화까지 이제 없으니까 어차피 이게 결선이 있기 때문에 네. 단일화 필요가 없긴 한데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겠죠. 이게 끝까지 어떤 뭐 처절함을 보여주려고 하는 네, 것 같긴 예. 한데 예. 네. 그래서 분위기상은 좀 넘어간 것 같거든요 한동훈한테. 그러니까 네. 전반적 여론조사도 그렇고 네. 분위기는 한동훈 후보한테 많이 넘어갔는데 어제에 있었던 CBS 토론이 당심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건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럴 수는 있어요. 네. 국민의힘을 되게 걱정하는 이제 당원들이 봤을 때 아니면 완전 한동훈 편은 아니고 네. 조금 이제 간망하는 사람이 봤을 때는 네. 야 불안하다. 야 큰일 나겠는데 네. 잘못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요번 요 어제 그 토론하면서 나왔던 예. 발언들 때문에 예. 약간은 좀 넘어갔을 것이다. 그렇지만 대세 큰 지장은 없을 것이다. 아니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윤상현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세 후보가 사법 리스크가 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대표가 윤상현은 뭐 1%인데요, 뭐. 1%예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 그러면 3명 중에 누가 되더라도 당대표 사법 리스크가 또 넘어가는 거예요. 예? 네. 예, 그리고 지금 이 문제 어떻게 할 거예요? 공소취소 문제는 굉장히 큰 거예요. 사건이거든요. 나경원 후보 이거는 내 문제가 아니라 뭐 헌법질서와 막 얘기를 하고 네. 있지만 그렇게 듣는 사람 하나도 없고 한동훈 후보가 그 자리에서 본인 개인 문제잖아요. 이렇게 네. 딱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분들 다 조사 받아야 되는 거 그것도 아닙니까? 이거 홍준표 시장의 그 SNS 글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네. 한동훈 이제 비판을 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아니 정권을 잡았으면 당연히 봐줘야 된다는 식으로 그 얘기를 하고 이거를 또 진보상 취득한 비밀을 어디서 까냐고 유통하면서 아니 법무행정 최고 요직으로 네. 한동훈 임명한 거 실책이다 이런 거를 지금 SNS 글을 썼거든요. 아, 진짜. 이것도 좀 놀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정권 잡으면 봐줍니까 재판을?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걸 전제하고 얘기하니까. 그건 웃기잖아요. 그게. 아니 이 사람들이 뒤에서 평범한 시민 MC 장관 뭐 전화 박 변호사님은 또 평범해요. 법조인이니까 좀 아예 빼고 평범해가 뭐 시다발이 아니, 법조인이에요. 그 자기들끼리는 뒤에서 네. 사법 거래하고 봐주고 그렇잖아요. 공소 그 취소하고 얘기잖아요. 뭐 이런 거를 다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남을 향해서는 그냥 이재명 대표 뭐 아니, 뭐. 압수수색을 막 수백 번을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었다. 또 하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 패스트트랙 이거 빠루 사건 빠루빠루 이게 나는 끝난 줄 알았거든요. 여태 이게 19대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19대 5년이 다 돼요. 아니 저도 이 사건을 잊어버리고 나 까먹고 있었는데 있었어요. 지난 총선 과정에서 조국 대표가 이 얘기를 계속했어요. 예. 맞아요. 네. 나경원 후보 빠루 사건 왜 그거 재판 안 합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뒤로는 공소 취소 부탁하고 이러고 있었던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언론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언론이. 아니 이재명 대표 사건 끈다고 막 난리를 치는데 바로 이거는 5년 돼 간다. 이게 뭐 어렵나요 이게? 예. 어렵지도 않아요. 바로 들고 덤볐잖아. 국회법 위반 선진화 위반이야 그냥. 위반이에요. 폭행 모르겠어 이거 들고 회박 폭행. 이게 저는 야, 이제 진짜. 이해가 안 돼. 언론이 왜 왜안 한쪽만 써? 보잖아 한쪽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사건은 니들이 증인 신청 100명 해놨단 말이에요. 증인이 뭐 와가지고 뭐 하루에 100명 합니까? 당연히 2년 3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잖아 예. 검찰이. 예. 근데 끈다고 그 난리를 치고 예. 언론이 최소한의
공정성을 갖는 이런 게 아닌가. 그래서 장윤선 취재 편의점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슨 변론이 갑자기. 예, 그래서 저 박지훈의 뉴스 네네. 인사이다가 필요하다. 예. 거기서 그렇게 세게 하진 않습니다. 네, 거기 와요, 걸릴까봐. 이제. 이게 걸릴까봐. 문제입니다. 이게 네. 거대 채널끼리 이렇게 서로 이렇게 고대는 아니고. 아니 저는 이제 코미디언이잖아요. 아주 착할 만든 코미디 영화를 한 편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시나리오가 정말 네.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 누군가한테 글 잘 쓰는 누군가한테 국민의힘 전당대회 시나리오를 당신이 한번 써봐라. 써봐. 그러면 요렇게 쓸 것 같아요. 판타지를 예. 이 판타지 시나리오 써봐라 이렇게 쓸 것 같은 게 예.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끝까지 약간 고상한 척을 하면서 쟤네들 보세요, 쟤네들 똥밭에 굴러요, 막 계속 그렇게 지적하면서 약간 떨어진 듯한 스탠스를 맞아요. 취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뭐야 너만 고상한 척 그래? 하면서 똥을 묻혀버렸어 이렇게. 야 너도 너 혼자 깨끗한 척 고상한 척하고 있어. 같이 묻혀버렸어요. 지금 예. 나경원 후보도 그래서 이제는 내가 봤을 때는 예. 완전 사면초가야. 이제 예. 극단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게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대선도 불출마하겠다고 본인이 먼저 선언을 네, 했잖아요. 네. 그럼 이후에 갈 수 있는 행보가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렇죠. 뭐 서울시장 하고 싶어 하신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것도 안 한대요. 그것도 안 아니 한다고 지금 본인이 이게 얘기했습니다. 공소 취소 이게 나온 이거 큰 건데 이거 아니 청탁권 치법. 게다가 당권을 한동훈 만약에 후보가 가져간다 그러면 그 공천 주겠습니까? 네. 이렇게까지 얽혀 각을 세워버렸는데 그렇죠. 안 주죠. 예. 이제 나경원 후보는 갈 데가 없어요. 지금 이제 취할 수 있는 스탠스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동작구? 그러니까 이게 근데 당권을 만약에 한동훈 쪽에서 잡는다 그러면 예. 뭐 대선 준비한 만약에 대선 후보로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이어서 나간다 그러면 그때 당권도 만약에 누가 잡고 있겠습니까? 그럼 한동훈의 측근들이 당권을 잡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러면 다음 총선에서도 나경원 후보가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 그렇죠. 이어질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볼 때 원희룡, 나경원 손 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근데 뭐 이거는 근데 지금 판이 뭐 생각하는 판이 아닌 것 같아요. 결선 투표이기 때문에 어차피 잡히는 상황으로 갈 예, 겁니다. 예. 이제 뒤로 가면. 누가 이의가 되냐의 예. 부분인데 저는 어제가 약간 그 변곡점 같아요. 어제? 나경원한테 누가 또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아. 친윤 쪽으로 생각했을 때 예. 반한이라고 표현할게요. 한동훈의 반한은. 그래서 어제 그거에 좀 피해자 같은 게 돼버리면 네. 나경원 쪽으로 원희룡은 지금 보면 뭐 아무것도 지금 못하고 3등이잖아요. 나경원이 조금 하면 결국은 결선 투표만 간다면 네. 나경원하고 한동훈 붙는 상황도 예. 그러면 또 어떤 또 시나리오가 그려질지. 근데 이거는 수사가 너무 불가피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데 근데 민주당이 그렇다고 또 고발하겠죠. 고발할 것 같아요. 예, 고발하겠죠. 바로 해야 예. 되고 예. 바로 이것도 특검 사안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네요. 특검 사안이죠. 이제 집권 특검이 쪽이니까. 지금 예. 네. 한동훈 특검, 나경원 특검, 원희룡 특검, 막 댓글팀 특검 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네. 예. 그러니까 상설 특검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민주당에서는 이럴 바에 그냥 만들자 특검 만들냐? 하나. 예. 네, 예. 박주민 님 괜히 얘기했다가 혼나신 것 같던데 많이 혼난 것 같아. 바로 이게 그냥 하시던데요. 예. 안 하기로 했다고. 예. 법사위가 많이 화가 났더라고. 예.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면 그 국민의힘 선거인단이 모두 84만 명인데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영남이 40%, 수도권이 37%. 어떻게 될까요? 영남 쪽이죠 그래도. 결국 그러면 영남, 영남에서 또 그 어떤 분위기를 잡으면 네. 따라옵니다 대부분. 영남 분위기를. 영남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한동훈이다. 근데 이제 23일이에요. 네. 5일 정도 남았어요. 그래요. 지금 이게 지나온 시간을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고. 네. 5일간 조용히 네 안녕하세요 한동훈 후보님. 예. 안녕하세요 나경원 후보님 이렇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말 더 나락으로 네. 더 아주 전투로 간다면 또 다른 폭로도 저는 주말간에 하나 일어날 수도 있다. 저는 모릅니다. 네네. 저보고 또 뭐라 하지 마세요. 네, 네. 제가 뭘 알겠습니까? 제가 뭐 국민의힘 당원입니까? 네. 다만 대구 경북에 친척들이 많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있을 수 있다. 있다. 그래서 그거가 예. 혹시나 그죠? 예. 아까 말했듯이 나경원이 갈 데가 없어요. 네. 이기는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나경원 후보라면 뭐라도 던져야 될 것 같아요. 뭐라도. 어차피 뭐 또 지금 어차피 범죄화된 상황인데 뭐 이판사판이야. 던져야 되는 상황 아닌가 네. 이렇게 좀 느낌이 오네요. 그러네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지 뭐 주요한 방송 토론이 2개가 더 남아 있는데 네. 오늘 KBS가 네. 있고 내일 SBS가 있습니다. 네. 토론회만 하면 불안불안한 거예요. 또 뭐가 터질까? 뭐 하나 예, 더 나올 것 같아요. 보는 입장에서는 너무 재밌어요 예, 사실. 그렇죠. 보는 입장에서는. 아니 그리고 시청률이 대박이에요. 대박입니다. 예, 왜 거의 막장 드라마
드라마 수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보니까 CBS 라디오가 동접이 28,000 거의 3만에 육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한 수준의 그 뜨거운 관심. 시청률. 예. 그에 비해서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표하고 김두관 지사하고 하는 민주당 토론은 11,000에서 안 올라가요. 요거는 네. 결론이 좀 낮다. 어차피 결론이 낮다 생각해서 잘 안 보는 것 같다. 네. 네. 어쨌든 대세는 뭐 아직까지는 한동훈 후보인 것 같은데 네. 영남에서도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워낙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한동훈 카드가 마치 쇄신과 혁신인 것처럼 보이는 착각이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그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 서툰 것과 새로운 것은 다른 문제거든요. 네. 근데 이게 서툰 걸 약간 새롭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사실 민주당에서도 민주당 지지자분들도 이런 실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요. 안철수라는 카드가 굉장히 새로워 보였었거든요. 과거에. 네. 그냥 서툰 분이었어요. 근데 정치에 그냥. 예. 그러면서 당이 잠깐 쪼그라들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도. 예, 예. 자, 제가 봤을 때 비슷한 수순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국민의힘 지지자분들도 보수 지지층 분들도 한동훈 카드가 굉장히 새롭고 혁신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못하다. 뒷걸음질 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당이 쪼그라드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막 의자에 폭투에 뭐 욕설에 그야말로 난장판이고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그 유튜버들 간의 싸움이 있는데 어제까지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막 이렇게 쫓아다니던 유튜버가 갑자기 한동훈 지지로 바뀌었는데 네. 이게 돈이 되니까 또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자기들끼리도 이게 참 슬프다 이런 얘기를 이 하더라고요. 보수 정당 전당대회를 제가 뭐 계속 유심히 봤었는데 네. 예전에 사실 심각할 때도 많았었어요. 네. 주제로 봤을 때는 친이 친박 싸움할 때가 2006년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강재섭하고 이재호가 붙었을 겁니다. 아. 그 당시도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강재섭 이재호 보고 빨갱이라 그러고 네, 네, 네. 난리도 아닌 상황인데 그래도 폭력 사태라든지 네. 둘 다 범죄되는 상황은 별로 없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박근혜도 감옥 가게 되고 이 MB도 감옥 가게 되는 뭐 가스 그렇죠. 사건이라든지 이 최태민 예. 그게 나중에 전당대회에서 있었던 일들이 나중에 팩트화 됐던 건 맞아요. 사실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당대회만큼의 폭력성은 용팔이 사건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아니, 저기 조선일보 신민당 전당대회 이렇게 맞아요. 용팔이들 네, 그리고 네. 자유한국당 네. 자유한국당이고 자유당 자유당. 시절에 네. 이승만이 막 이럴 때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네. 폭력 사건이 2024년도에 일어난다. 되게 놀랍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그걸 뒷짐지고 구경을 하잖아요. 네. 안 말려. 네. 그 사람들이 싸움이 나면 말려야 되는데 안 네. 말리고 뒷짐지고 누가 이기나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네. 충격이었어요. 아니 그 호피무늬 옷을 입고 계셔가지고 저는 뭐 진짜로 어디 동물이 난입한 줄 알았어요. 근처에 동물원이 야, 아니 호피무늬 옷을 입고 관찰력 재밌네. 뛰어나. 아니 야. 멀리서 보니까 호피무늬 호랑이 불었다. 호랑이 전당대 호랑이 불었다고. 어디서 아니 동물이 탈출했나? 아, 처음에 영상만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얼핏 보면. 근데 이제 뭐 극성 유튜버가 극우 유튜버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한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극우 유튜버 탓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유튜버지만 이 유튜버들이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습니다 사실.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판을 후보들이 깔아준 거예요. 깔아준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정서 분위기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가서 깽판 친 겁니다. 네, 맞아요. 만약에 후보들이 그렇게까지 이제 진흙탕 싸움을 하지 않았으면 그 유튜버들도 거기 가서 그렇게 해봐야 욕 먹을 거라는 거 뻔히 알기 때문에 그렇게 네. 못해요. 아. 근데 가서 깽판을 쳐도 될 만한 분위기를 후보들이 만들었다. 토론회 하고 하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그들도 다리를 뻗을 수 있게끔 된 겁니다. 저 옛날부터 그 용팔이 정치 깡패들이 사주받고 움직이지 그렇죠. 그냥 그런 폭력 사태 난입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용팔 뭐 용팔이 아유. 조용팔인가요? 김용팔인가? 시켜서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 깡패들이잖아요. 네. 지금 이 후보들이 판을 깔아준 거나 네. 다름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김건희 여사 명품백 문제 이거 일파만파 계속 커지는데 제3의 장소에서 뭐 조사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서 조사를 받는지 알 수는 없는데 어제 그 CBS 토론회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는 거를 4명이 싹 다 동의를 네. 했어요. 그러니까 수사를 받아야 된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는 건데 근데 저는 이 얘기가 참 그랬어요. 바로 돌려주면 최재형 목사가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네. 기분 나쁘지 않게
그렇게 추후에 돌려주라고 했고 내가 깜빡 잊었다 행정관이. 근데 추후는 우리가 잠깐이거든요. 1년이 다 돼가는 거 아닙니까? 네. 예, 9월에 받은 거니까. 이런 논리를 누가 만드는지 궁금한데. 그러니까. 우리 진짜 대법원 판례에 잠깐만 갖고 있어도 네. 돌려줄 의사로 네. 이거 1년 말고요. 예, 예. 잠깐만. 만 두어 시간, 네. 70 몇 시간 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어요. 오. 의미가 없어요. 예. 한번 변호사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 여기 최지우 변호사. 그 사람이 좀 그렇나 하여튼 어쨌든 그런 판례가 다 있는데 예. 뇌물죄 판례들이 다 있는데 그래서 돌려줄 의사라는 의미가 없거든요. 돌려주든지 바로 받자마자 돌려주든지 이렇게 오랫동안 끌면서 또 더 웃긴 거는 이제껏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다가 예. 돌려주면 반환하면 또 실수했다고 횡령이라며. 그러지 않나 깜빡했다고 그러지 예. 않나 뭡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저 1년이 됐습니다 지금. 네. 근데 이 심각성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뭐 말을 맞출 거면 좀 제대로 맞추든가. 아니 그 포장 문제만 해도 말이 계속 바뀌어요. 맞아. 예. 포장을 뜯지 않았다라고 네. 처음에 뭐 그랬다가 나중에 뭐 재포장을 했다고 했다가. 뭐 이렇게 네. 말이 계속 바뀌어요. 네. 그것도 하루 며칠 사이에 그마저도 제대로 뭐 준비 안 된 발언이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하나로 지금 통일이 안 됐는데 저는 이제 제 추측을 말씀드리자면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그 가방에는 특별히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명품 좋아하시는 분들이 봤을 땐 뭐 그렇게 좋은 제품이 아니야. 아 그래요? A급은 아닙니까? 아니지. 좀 싼 거지. 응. 장원 씨가 명품 좋아합니다. 아 무슨 갑자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명품은 다 좋아하죠. 명품 보는 가질 눈이 수 없어요. 보는 눈이 있어. 네, 늘 이렇게 공부는 좀 합니다. 네. 관심이 좀 있어요. 근데 갖고 있는 게 훨씬 좋은 게 많으면 네. 받고 그냥 거기 놔두세요 하고 놔두고 아, 진짜? 네. 안 쓰지. 다른 거 쓸 게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 더 좋은 게 많으니까. 네. 다만 그거는 그냥 나를 만날 수 있는 티켓인 거야. 아. 그 사람의 성의를 보는 거야. 그냥 그거는 나한테 필요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래 이 정도 성이면 내가 너와 만나주고 얘기해 줄 수 있어라는 티켓. 그래서 티켓팅 한다면 티켓이- 티켓 누가 보관합니까? 이제 오늘 이해가 이해가 되네. 됐어요. 그러네. 받는 사람 입장에서 티켓 보관합니까? 네. 확인만 하면 버리면 돼요. 네. 던져놓으면 돼. 네. 그게 나한테 이렇게 소중한 물건이 아니에요. 얘가 티켓을 준비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장원 씨 그럼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아는 가장 비싼 명품은 에르메스거든요. 네. 만약 에르메스 파우치가 들어왔다. 있나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겠지. 네. 예. 가방이라든지 네네네. 그거는 그거 뜯었습니까 그러면? 뜯어봅니까? 뜯어서 썼어요. 에르메스. 돌았다. 일단 그 박스의 크기를 좀 보겠죠. 예. 좀 자그마하고. 에르메스다. 에르메스면은 일단 제품 확인 정도는 하겠지. 행- 해야 되죠, 그죠? 네. 에르메스면. 난 어. 디올 같은 게 좋은 건지도 처음 알았어요, 저는. 디올 몰랐어요. 비싸죠. 디올도 1,000만 원대. 와. 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300만 원이면 디올에서 네.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분도 명품을 좋아하는 분인데 300만 원이면 이건 가방은 아니고 파우치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300짜리는? 예, 그래서 KBS 앵커가 조만한 파우치라고 그래요. 아, 제가 그런 얘기를. 저희는 네. 뭐 조다시 이런 걸 써서 조다시 가방인데 뱅뱅. 뱅뱅. 뱅뱅 맞나요? 야. 서지오 바렌테 이런 거. 서지오 바렌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건 디올인가 이게 알 수가 없어서 나 제가 이거- 아내한테 나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들 진짜 너무. 제가 저희 처한테 이제 네. 이제 야 디올이 뭐냐 하니까 디올백 하나 있냐 하니까 네. 디올백이 없대요. 네. 사실은 당시 YTN 라디오 할 때 이걸 못 다루게 하니까 제가 제 스스로 이제 디올백을 놔두고 하려고 앞에 유튜브에 나오게. 예. 그래서 와이프한테 디올백 있냐 이러니까 네. 샤넬을 주더라고요. 어. 근데 이거를 갖고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저기 받은 건 디올백인데 네 샤넬을 주냐? 비슷한 거야. 가져가. 이거더라. 구찌를 좀 떨어져. 이거더라. 구찌 좀 떨어져. 디올하고 샤넬 같은 거야. 몰랐어요. 근데 최근 들어보니까 에르메스는 한 단계 더 위다. 예. 아 이제 근데 티켓용 그 티켓용이네. 영부인께서 네. 디올이라는 브랜드를 좋아하시는 걸로 알려져 있죠. 네. 근데 의류를 좋아하시지 가방은 아, 그쪽이 그래요? 아닐 겁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 여사님 취향을 분석하셨어. 하나로 그 퉁쳐서 생각하면 안 돼요. 안 돼. 옷은 디올, 아, 그래 가방은 갑니까? 샤넬이나 에르메스 이렇게 아, 그래 가야 되는데 아. 이게 신발은 어디가 이 브랜드가 인정해주고 네. 가방은 어디가 인정해주고 신발은 옷은 나이키죠. 아닙니까? 왜 있어요? 프로 월드컵이라 그러시죠? 네. 프로스펙스. 좋습니다. 국산 브랜드. 어쨌든 그 남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디올 또 백은 다른 문제거든요. 사실 더 좋은 가방도 좀 있는데 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좀 더 저가 난 오늘 100%다 이해됐어. 장원 씨가 설명해 주니까 아 요거 그 저가고 뜯어볼 수밖에 그러니까 그건 없구나. 티켓의 역할이었지 어떤 실용성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보관하고 있었을 것이다.
아 그래서 창고에 갔다 왔구나. 네. 다 이해됐어. 야, 네. 너무 다 쉽다. 이해됐어. 그리고 책은 버리는데 그 가방은 안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니 그리고 나는 그 양준 다 어디로 간 거면 그러니까요. 나는 그 행방이 궁금해. 화장품은 네. 또 어떻게 어디 했을까? 갔으면. 향수는 썼나 안 썼나? 이런 거를 다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일단 검찰이요. 네. 박 변호사님 오시면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뭐 제가 알겠습니까? 디올백을 예. 임의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출석에 앞서서 명품백부터 먼저 출석하는 건가? 이것도 웃긴 거예요. 예. 진작에 했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 수사를 제대로 하려고 했으면. 근데 저는 뭐 개인적 얘기긴 하지만 디올백이 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짜고 치는 고소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음. 결론적으로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 아니면 어떤 장소에서 조사를 할 수 있느냐. 했다고 하더라도 의면 조사 아니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결국은 이것도 특검 사안으로 보여요. 네. 뭐 디올백 가져가든지 뭐 임의 제출하든지 말든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네.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 뭐 그걸 증거품으로 매우 강력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네. 벌써 많이 늦었다. 네. 모든 것이. 그렇고. 네. 세계 종말시기라는 게 있다는 거 아시죠? 예? 정말 시계? 세계 종말시기 뭐 기후가 안 좋거나 아, 전쟁이 네, 고조되면은 그게 영시 영분을 향해서 가까이 갔다가 좀 아이고야. 뒤로 갔다가 네. 하거든요. 네, 네. 지금 이 정권의 이 종말 시기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아 그렇습니까? 앞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저는 느낌이 좀 드는데 네. 저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은 결국은 이 정권이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보수 언론에서의 스탠스가 이미 정해진 것 같아요. 아. 조중동에서는 제 느낌입니다만 김건희 여사는 축출하고 간다라고 제가 봤을 때 그 내부적으로는 결론을 내린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이 뭐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압박이 올 것이기 때문에 사실 뭐 어떻게 이 정권이 마지막이 뭐 임기를 다 채울지 아니면 그 전에 뭐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될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뭐 수사는 시작이 본격적인 저는 특검은 사실 시작될 수밖에 없다. 장원- 수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장원 씨 말도 뭐 그렇게 했지만 저는 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끝까지 보호를 할 것 같거든요. 특검법, 이상병하고 예. 김건희 여사 특검법. 결국은 장원 씨 말하고는 똑같은데 받아들인 게 아니고 그죠. 국민의힘 내에 이제 사실은 8명 이상의 네. 변절할 수 있는 거기서 봤을 때는 그런 의원들이 발생, 그 여론이 이제 좌지우지하겠죠. 그런 상황이 돼서 되겠지. 대통령이 갑자기 받는 경우는 저는 아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때까지 스탠스를 봤을 때는 정말 한결 같거든요. 네. 작년부터 올 초에 너무 박절하다, 네네. 조그만 맞아요. 파우치다, 뭐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 봤을 때는 이건 끝까지 맞고 싶은 게 그런 대통령 것 생각 같아요. 같아요. 뭐 네. 도이치 특검이 아니라 또이치 특검이에요. 또이치! 이거 또이치! 또이치! 이거 끝인 줄 알았지? 또이치! 3부 있지롱, 또이치! 3부 또이치! 3부 있지롱, 1부, 2부, 3부. 계속 있지 또이치 막. 아, 진짜 그 댓글창에 그 난리가 났어요. 조다 씨 진짜 오랜만이야. 지금도 팝니다. 지금도 있어요? 안 파나? 우리 집에만 있나? 네, 지금 네네. 그 세대별 브랜드가 막 나오고 있어요. 챌린저, 허쉬파피, 야 헌트 진짜 오랜만이다. 헌트, 청바지는 TP꽃이. 브렌따노, 야 좋습니다. 언더우드리, 이랜드, 아 저랑 같은 계열이에요. 예. 네, 약간 중저가 사셨네. 약간 좋은 거 사봐요. 예. 게스 이런 거. 예, 프랑스 마리떼 프랑스 저버 맞나? 맞아요. 아주 야. 부자 학생들만 예. 입고 다니던. 아, 예. 박 변호사님 돈 많이 벌었네. 저는 입지 못했어요. 아니 애들만 사주고 있구나. 네. 저희 국멸의 길로 가고 있다는 여러 가지 저는 시그널이 있다고 보는데 네. 사실 이 사회가 조직이 시스템이 무너져가면 이제 심각해지는 게 이제 모랄 해저드 도덕적 해이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 있는 이 인사들의 요즘 행보를 보면 다 지금 이제 나 살 길만 찾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네, 네. 이 보수의 미래, 국민의힘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후보들조차도 그런 생각이 좀 들고 후보들뿐만이 아니라 네. 저는 그 원외에서도 그런 시그널들이 보이는 게 또 대표적인 데가 오세훈 시장. 지금 사실 이제 보수의 미래가 이렇게 불투명해지고 당의 미래가 이렇게 불투명한 상황에 끊임없이 지금 자기 대권을 위한 행보만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판다 데려온 데잖아요. 지금 이 시국에 지금 판다가 웬 말입니까? 지금 중국에 판다 빌려달라고 얘기한다잖아요. 지금 아, 그 진짜. 갑자기 개항대를 뭐 만든다, 네, 몇십억을 들여서 그러니까- 만든다 그러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 대권 행보에 있어서 자기
자기 업적 만들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맞아요. 정말 특히 유독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정말 이해하거나 납득 불가한 천공부터 시작해서요. 네. 뭐 사실 대통령실 느닷없이 용산으로 옮기는데 단 하루도 청와대에서 할 수 없다. 이거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많은 의혹들이 정말 또 있지롱 막 이러면서 계속 나오고 하나 있어서. 해결 안 되고 계속 쌓이는 것 같아요. 네, 의혹들이.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 이게 나왔어요. 지난달 7일 밤 10시 용산구 한남동에서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이 음주 단속에 네. 걸려서 강모. 예, 강모 선임 행정관이 이제 음주운전으로 걸렸는데 이 사람이 체리따봉 예, 등장했던 그 네네. 사람이네요. 아. 예, 그 뭐냐면 자유의 새벽당 네. 출신 이거기 이제 극우적인 사람인 거잖아요. 이런 지경까지 온 거예요. 예. 매우 젊어요. 제가 알기로 80년 맞아요. 젊은 생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예. 매우 젊은 사람 선임 행정관이면 매우 높습니다. 네. 그 행정관들이 3, 4급도 있고 선임 행정 2급이거든요. 네. 거의 뭐 비서관급 가에 가까운. 근데 이제 권성동하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두 사람의 그 문자 중에 네. 강 땡땡이 네. 이러면서 얘기나면서 등장했었죠. 등장했던 예. 또 천하람 지금 의원의 표현에 따르면 대통령이 자식처럼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술 먹고 운전하다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드러났다는 예. 거거든요. 그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후보 비판하는 페이스북 글에 좋아요를 최근에 눌렀다고 이런 상황인데 참 아수라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비는 막 폭포수처럼 네. 내리고 있고 대내외 환경은 너무 어렵고 민생은 네. 진짜 끔찍한 수준이고 뭐 고물가 더 말하지 않아도 상당히 국민들은 살기가 너무 어려운데 술 마시고 뭐 이런 식의 정치 행위를 하고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 받고 여태 사과를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초반부터 본인이 사과할 의향이 있었고 문자 띡 보내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일 청문회 출석을 해서 내일 매우 중요한 날로 보여요. 네. 저는 사실은. 아무것도 지금 실제로 사과하겠다는 진정성 있는 태도로 볼 수 있는 거고 7월 19일이면 드디어 네. 최상병 순직 1주기가 되는 날이기도 하고 이 청문회가 탄핵 입법 발의 관련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 뭐 좀 전에 김규현 변호사 이제 나와서 증인으로 증언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많이 안 나오겠죠. 네. 채택된 사람 중에 많은 수가 안 나올 것 같지만 장 기자님 말씀처럼 어쩌면 여사가 나와서 얘기하는 게 맞죠. 맞아요.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미 봤던 것처럼 박정훈과 임성근의 얘기를 보면서 누구 말이 맞는지 국민 대다수는 판단이 됐을 거예요. 그 국민의힘이 지지한 사람도 볼 때는 말은 안 해도 혀를 찼을 거예요. 네. 아유 욕 안 했어요, 저 사단장 이랬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내일 청문회 과정에서 저는 이렇게 막 겹겹이 쌓인 이 분출 내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좋진 않아요.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네. 상당히 안 좋지만 어쨌든 간에 이 정권이 그렇게 끌고 왔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거니까 내일 좀 그 모습을 보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그 제가 뭐 이제 제가 사업도 막 하고 개그맨도 하고 막 이렇게 여러 사람 나름 이렇게 인맥이 좀 있어요. 네. 발이 넓어요. 특히 이제 강남에서 요식업 하시는 분들이나 뭐 사업하시는 분들, 가게 하시는 분들을 네. 좀 많이 압니다. 네네. 근데 제가 이제 시사 방송 하는 거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제보가 들어와요. 오, 제보가. 뭐 근데 사실 방송에서 얘기할 수 없죠. 네. 누구랑 술 먹었다 이런 걸 방송에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취재할게요. 그럼 제가 오늘 끝나고 하나 네, 얘기해드리고 갈게요. 예. 예. 근데 최근에도 예.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이자 국민의힘 유력한 정치인이 뭐 유명하신 또 방송인 출신 사업가분이랑 어디 유명한 뭐 와인 바에서 이제 술을 지금 드시고 계셔라고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뭐 드실 수 있죠. 네. 근데 그때만 해도 지금 전당대회 분위기나 딱 일주일 전이거든요. 굉장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네. 대통령실을 향한 공세가 만만치 않았던 시국이었는데 네. 대통령실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그분이 뭐 유명한 분 만나서 술 먹고 있다는 사실이 나는 이 사태 파악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못하고 계신 거 아닌가. 근데 그런 얘기가 지금 술 마실 때야? 이런 거죠. 근데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오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방송에서 얘기할 건 아니니까 네. 오늘 넘기고 토스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게 네. 제가 술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네. 이거 좀 잘 몰라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예, 술이 술을 먹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럼 술밖에 못 먹습니다. 뭔가 해결이 되면 네. 술 오히려 안 먹습니다. 애주가들은.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오늘 술 먹고 잊어버리고 네. 내일 또 생각나면 또 술 먹고 잊어버리고 좀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다행인데 네. 만약 와인이든 뭐 막걸리든 뭐든 네. 소맥이든 네. 그런 걸 지금 계속 먹고 있다면 네. 우리 국정은 진짜 큰일 나는 거죠. 큰일이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진짜 워낙 술 큰일이네. 좋아하시니까 대통령실 내부 술 먹는 건 흥이 아닌 건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는 건 아닐까. 그래요. 뭐 이제 이런-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저희 사단장님께서 술을 좋아하셨어요. 군대에서 지휘관이 술을 좋아하면 이거 업무 시간에 술 먹고 막 난리라 안 되잖아요. 옛날 네. 일입니다. 뭐 20년, 30년 전에 일이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일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오지라퍼님이 정진석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어? 야, 와. 아. 심각하다. 심각하죠. 예, 심각하네요. 그 정도면 심각한 겁니다, 정말. 예, 이 와중에 그렇게 그 복판에 계신 분이 예, 강남에서 술 드시고 계시면 예, 근데 같이 심각한 있었던 거다. 분들도 굉장히 심상치 않아가지고 아. 저 요거는 제가 장윤선 기자님한테 넘기고 가겠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어서. 야, 심각하네요. 네. 참 이게 큰일입니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가려고 이러는지 정말 걱정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알토란 같은 정보까지 예,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짤쇼 네. 계속 예, 예. 대박 나시기를 빌면서 저희가 다음에는 구독자가 정체가 됐어요. 그래요? 여기 지금 한 홍보 50만 거. 되니까 네. 10분의 1만 좀 와주세요. 네. 지금 네. 정체가 돼가지고. 짤쇼, 네. 예. 짤쇼 치시면 돼요. 예, 네. 짤쇼 치시면 바로 들어갈 수 네. 있고요. 이렇게 웃겨요. 여기보다 더 웃겨요. 여기는 복장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예, 양복 입고는 막 예. 할 수가 없어요. 네, 거기 예. 진짜 너무 웃기니까 여러분들 스트레스 그냥 한번 막 웃고 싶다 할 때 짤쇼를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